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레이.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에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원선, 반사, 반장 그리고 더불어서 반도체주까지 모두 다 주르륵 하락하는 가운데 정말 내 종목도 이렇게 하락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우울하다 싶으시다면요. 저희 점심시간 때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 사용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분과 함께 새롭게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딜사이트S의 전영국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님 앞에서 이제 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앵커님. 네. 여기가 진짜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또 알고 이렇게 오셨는지 각오 한마디와 함께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저 전영욱 전문가가 진짜 수익의 맛이 뭔지 톡톡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각오가 대단합니다. 진짜 수익의 맛은 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와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럼 전문가님은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첫 출연이신데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아서 이걸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시장에 대한 좀 분위기를 별 5개 중에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2개. 이유가 있나요? 오늘은 약간 맛으로 표현하자면 와사비 같은 시장입니다. 와사비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그쵸. 또 식품 중 하나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와사비가 우리가 뭐 삼겹살을 찍어 먹거나 각종 많은 메인 디시에 대해서 이제 찍어 먹을 요리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와사비가 조금은 우리에게 진짜 메인 요리가 있는 주식시장에서 사실 메인 요리는 뭐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죠, 돈. 하지만 찍어 먹을 요리가 없다. 즉 우리가 들어갈 요리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빠지고 있고 외국인, 기관 통틀어서 2,500억 그리고 2,200억씩 순매도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화나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중심으로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 의료용 마리화나 그리고 바이오, 의료 업계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새로운 마리화나 제품 그리고 바이오 중심도 좋지만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고추냉이 같은 시장의 상황 속이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여러분들도 진짜 어떤 와사비 같은 종목들은 없을까?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 찾기가 여념 없을 겁니다. 저희와 함께 쭉 하시면 원픽 종목부터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튜브 난리 났습니다. 분위기가 확 살아요. 전문가님 환영 막 이렇게 얘기하고 소문 많이 나겠습니다. 멋있어요.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민들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남겨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라는 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또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혹은 저희 방송 끝나면 전화 갈 예정이에요. 제작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먼저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네. 맞아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고요. 네.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5%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좀 사셨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매수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매수한 지 한 작년 5월 때쯤에 매수를 했는데 그때 2차 전지 흐름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 구매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참 올라갔을 때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이고. 계속 보유하다가 최근에 이제 막 여러 이슈로 인해서 되게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지 고민돼가지고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전문가님, 시청자님이 그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시는데 매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절반 가격까지 쭉 내려왔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일단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조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까지 버텨왔던 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SKI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냐? 바로 2차 전지 관련주,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그 관련주가 맞습니다. 2차 전지주로 이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죠. SK그룹 내에서 대대적인 구조 사업 재조정 소식에 이제 매각 소식에 이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에코프로가 있었죠. 에코프로가 작년에 2023년 2분기쯤에 매각 소식에 이제 주가를 6배 정도 튀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K가 어디에 매각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찌라시에 의하면 LG그룹에 이제 매각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LG의 SKI 테크놀로지를 LG에 매각을 한다면 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뻥 튀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님이 잘하신 점은 5% 비중을 많이 잡지 않았다는 점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제 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은 2024년 1분기에 마이너스 600억인 적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적자인 회사는 매수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이 적자가 나기 전 직전 연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8만 원입니다. 지금은 4만 원 구간까지 빠졌어요. 제가 예전에 전업 투자자 시절 때 진짜 50% 이상 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진짜 내 마음도 무너지고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굉장한 이슈 그리고 호재성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런 매각 이슈 속에서 지금 4만 원이지만 3만 7천 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은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8만 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7월 26일이었죠. 2023년 7월 6일. 여기서 종가인 9만 7천 원보다 약간 작은 9만 2천 원 정도를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게 지금 매각 이슈 속에서 3만 7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3만 7천 원까지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가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손절가를 2만 8천 원으로 러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은 하반기에 또 엄청난 큰 이슈 그리고 매각 이슈 속에서 조금 반등, 아니 그것보다 더한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네요. 약도 좀 길게 복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네, 복용해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계좌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떡도 있고요, 텀블러도 있습니다. 어떤 선물 좀 좋아하실까요? 떡으로 하겠습니다. 네, 떡 드시고 힘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663번님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22,350원에 3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원전이 르네상스를 이끌 거다. 전문가님, 이런 얘기로 원전주가 정말 좋았다가 좀 어제 오늘 좀 하락하는 분위기인데요. 뭐 기다리면 괜찮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굉장히 이슈를 각광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이제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어제 갑자기 주가가 엄청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과연 체코 원전 수주가 맞을까라는 그런 공시입니다. 어제 장에서 갑자기 긴급 공시가 떴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갑자기 우리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완전한 채택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긴급 공시가 떴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기업에서 회피성으로 인한 공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팀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체코 수주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채택이 된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긴급 공시로 인해서 갑자기 주가가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 회사의 회피성 공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체코 원전 수주가 잘못됐을 때, 팀코리아가 잘못됐을 때 회피를 할 수 있으니까 긴급 공시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2,35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무슨 색깔일까요? 검정 색깔로 돼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3,581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청산 가치입니다. 청산 가치가 11,480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PBR이 1.5배예요. 우리 한국 같은 시장 경우에는 1배에서 1.5배가 가장 적절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도 1.5배로 기록되어 있죠.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점차 작년 마지막 분기인 4분기 2023년 4분기는 2,900억이었는데 지금은 3,581억으로 지금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볼 때 BPS가 11,480원이고 PBR이 1.5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차트를 보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22,3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23,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약간 좀 빠지는 장세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점이 14,000원 구간에서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갭 상승에서 시작하고 갭을 메우는 이 구간이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서 물량을 좀 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등을 주면서 어제 긴급 공시로 인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간의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봉을 먼저 보여드렸을 때는 직전 고점인 이 부분 25,98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5,9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구간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00원 구간까지도 손절 라인을 좀 잡아주셨고 일단은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주변에서 또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자 당첨되셨으니까요. 전화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릴 겁니다.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전화 왔다고 하니까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식사하셨어요? 네, 아까 먹었어요. 좋습니다. 식사도 하셨고 또 이제 금요일이라 기분도 좋으실 텐데 어떤 종목도 고민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평단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900원에 50%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좀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시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좀 오래돼가지고. 오래 그때 들고 가상화폐 계셨군요. 그때 이제 날라갈 때? 음, 네, 그때 이제 관련돼서 샀는데 네.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영향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지금 이 종목이요. 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네. 요거를 좀 탈출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충분한 큰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자면은 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슈 그리고 테마성. 테마성.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업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총격 영향 속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소폭 상승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테마 속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추세가 변환하는 시점에서 상향선 곡선을 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조금 짙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로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먼저 기업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분기 실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4년 3월 1분기죠. 1분기에는 28억의 흑자를 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요 있잖아요. 2030억입니다. 플러스 5억이 된 시점에서 꾸준하게 20억에서 10억 선 사이에서 굉장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밀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강한 지속성 그리고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한 지속성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 거죠. 자,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지금 코스닥 지수가 0.16% 빠지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1.73%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약세 속에서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쭉 우상향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이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1,9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매매하던 간에 비중은 50%는 너무 높아요. 대개 10%에서 20% 이하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은 꼭 숙지해 주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11,900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말쯤에는 이제 14,20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게 11,900원이잖아요. 11,900원 구간에서 되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전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많아요. 뚫을 가능성이 많고 이미 이슈 그리고 재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있다가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시는 안 해드리지만 11,900원 선에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 종목이 그리고 11월에 또 대선이 있죠.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1,900원 그러면 제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드리고 싶지 않는데 굳이 드리자면은 제가 5,600원 선에서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비중을 따로 뭐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돼요? 전문가님 비중 줄일까요 말까요? 홀딩이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비중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눈높이 계속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11,900원 구간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13,000원 목표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소문난 주슐랭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튜브에 난리가 났어요. 오빠 잘생겼어요. 여성분들이 지금 많이 오셨고 첫 방송 이분 맞나요? 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튜브에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매수가, 종목명, 비중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너튜브 사연들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종목에 대한 사연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자 0593번님의 이오테크닉스 살펴보겠습니다. 22만 원의 비중은 한 50% 들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갈 수 있는 건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오늘 그래도 한 7%대 강렬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오늘 흐름은 왜 좋은 건지 이거부터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에서 굉장히 요즘 많이 빠졌었지만 어제 조금 이제 반등을 조금씩 주면서 이제 시작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의 이슈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에서 퀄테스트 통과 임박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호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에 의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여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2만 원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21만 원 선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일봉으로 봤을 때 6.9% 정도 상승한 20만 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봐야 됩니다. 자, 기업 분석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기업 분석 보시면은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면은 2023년 마지막 분기인 12월 분기에 48억이었다가 2024년 이번 연도죠. 1월 분기에는 55억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오테크닉스는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부채 비율이 11.82%다? 그렇게 따지면 이 회사 자체가 빚이 많이 없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잘 주고 굉장히 잘 돌아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적 시점으로 보자면 유보율이 9,000%입니다. 사실은 경제학적 시점에서 1000%에서 1500% 이상이면 굉장히 안전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뭔가요? 9200%예요. 엄청나게 많은 유보율을 갖고 있죠. 여기서 유보율이라는 건 그 회사의 자산을 의미하는데 그 자산이 9000%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BPS 또한 49,000원, 그리고 PBR은 4배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BPS가 49,000원, 즉 청산 가치가 46,000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주 요즘 좀 빠지다가 갑자기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2만 원 선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앵커님. 뭐죠? 목표가가 과연 얼마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가가 얼마인지 제일 중요한가요? 그쵸,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네. 매수는 언제 할 수 있는지, 매수의 영역은 우리가 늘 이슈나 테마성으로 부각이 되면 할 수 있는데 네. 늘 매도 시점이 어딘지 몰라서 물리거나 아니면은 걱정하는 일이 되게 많아지죠. 다반사죠. 그래서 저희 종목 네. 상담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매도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일단 일봉으로 볼게요. 28만 1,000원 4월 10일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고 종가를 27만 3,000원에 형성을 했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서 제가 동그랗게 찝어드릴게요.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었죠.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던 이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일봉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주가가 눌리는 듯 하지만 반등을 좀 줬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서 어떻게 됩니까?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4월 4일쯤에 세력이 좀 유입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월 10일쯤 우리는 세력이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2024년 7월 4일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력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 구간을 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2만 원 선에서 거기다 2만 원을 더한 24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이 부분이 17만 원 선에서 제가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을 덜 필요도 없으시고 추가적으로 매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종목 또한 기다리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매수 평단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4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진짜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싹 다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기업 분석은 정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24만 원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지지라인까지 설정해 주셨는데 비중은 높으니까 그대로 들고 가시되 추가 매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593번님 저희가 또 제작진이 방송 끝나고 전화 갈 예정이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신지 그때 확인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난리 났습니다. 와, 새로 오신 분 오셨네요.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다음 주에도 받아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깔끔한 진단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자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3699번님의 오이솔루션이네요. 24,700원에 20% 지금 비중인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 할까요? 자,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지 고민됩니다. 사연 보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와, 정말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정리해요 말아요? 그게 가장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증거금률 100%짜리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증거금률 100%라는 것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이제 증거금률로 따졌을 때 100%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24,700원에서 매수가 20%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 한번 탄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이 어떤 종목이냐, 어떤 회사냐라고 물으신다면 광소신 모듈 전문으로 생산업체를 초고속
광통송신망에 쓰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 부품이 뭐냐면요. 광트랜시버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이제 쓰이는 초고속 광통통신망에 쓰이는 그 부품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25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에서 굉장히 소폭 하락하는 모습에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은 놀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증거금률 100%짜리 그리고 시비 발행의 이슈 그리고 소폭 이하로 될 수 있었는데 일단 먼저 기업 분석을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나요? 증거금률 100%에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증거금률 100%짜리 종목을 조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꾸준해서 좀 적자로 이어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앵커님, 우리가 네. 사실 계속 적자인 회사를 사는 게 좋을까요? 흑자인 회사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돈 잘 버는 회사, 계속 돈 잘 벌 회사를 사야죠. 그쵸. 네. 그래서 증거금률 100%짜리 그리고 재무제표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라는 회사보다는 우리가 흑자라는 점 그 부분을 좀은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쿼터 즉 분기인 실적을 보신다면은 2023년 1분기에 67억 그 다음에 80억으로 조금 계속 그 다음에 90억 그 다음에 74억으로 조금은 추세를 전환했습니다. 추세를 전환했고 16억 정도 흑자로 조금씩 전환할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현재는 마이너스 3억에 71억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점차 적자를 조금씩 폭을 줄여나가면서 이 회사 또한 계속해서 흑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조금 부실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먼저 볼게요. 부채 비율은 40%입니다. 대략 러프하게 잡아서 40%로 기록되고 있는데 네.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0% 이상이 스탠다드지만 1900%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는 이 회사의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조금 다소 아쉬운 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4,700원까지 올라올 거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관건이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면서 24,700원 선까지는 다소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는 점 이하에서 이제 24,000원까지는 이 오이솔루션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그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24,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나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건데 크게 잡진 않을 겁니다. 수익이 조금 올라오고 우리가 수익을 계속 빨간불로 들어섰을 때 26,000원 선에서 저는 매도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가는 얼마냐? 손절가는 지금 11,630원으로 잡히고 있는데 제가 1,1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1,1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28,00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다시 정정해서 1,100원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거금 100% 종목은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상기해 주세요.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점차 흑자로 좀 전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는 얘기해 주셨고 목표가 28,000, 손절가 1,100원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문자 3699번님 오이솔루션 보내주셨는데 방송 끝나고 전화 꼭 받아주세요.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선물 받으시고 또 저희 주슐랭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3397번님 사연이 또 와서 볼게요. FNF예요 라고 하셨는데 58,000원은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 또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워낙 또 관련한 섹터들의 훈풍도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7월 17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강렬한 장대 양봉을 또 연출했던 종목이어서 기대감이 사실 있을 텐데 왜 어제 오늘 또 이제 시장 여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좀 시장 여파로 인해서 우리 FNF라는 종목이 조금은 눌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F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이 좀 변동성이 큰 건 알고 계십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이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F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션, 의류 쪽인데 패션, 의류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조금 이제 한 번에 우리가 무역 실무 그리고 우리가 해외 수출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다소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이 있었겠지만 그런 이슈 소재가 끝났을 때
끝났을 때 계속해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실적도 중요하고 그래서 FNF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네. 여쭤보신다면 이제 캐주얼 스포츠웨어 중심으로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그리고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류 개발에서 오늘은 또 마이너스 0.7% 의류 패션 업계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낙폭이 심합니다. 낙폭이 심하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58,000원 구간에서는 지금 수익 중이라고 보실 수 있죠. 네. 58,000원에서 지금은 64,0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수익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아까 변동성 크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님. 이런 네네. 종목은 수익이어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익일 때는 얼른 도망쳐 나와라. 아, 차라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네모 하나 한번 쳐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일봉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이틀간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쭉 빠지는 추세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과연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NF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우상향에서 올라가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이 반등 줄 때는 조금 빨리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자, 기업 분석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물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1,400억 그리고 1,300억으로 굉장히 좋긴 하지만 BPS가 35,000원이라는 점, BPS가 35,000원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다소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PBR이 2배입니다. PBR까지는 괜찮지만 BPS가 3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로 기록되고 있어서 다소 좋지만 이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고 패션 의류계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상승 여력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쭉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그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지금 매수가가 58,000원이잖아요. 58,000원이고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지금 6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수익 구간이지만 제가 72,000원 선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얼른 빠져나오시는 것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 54,000원 구간에서 52,000원 선으로 손절 금액을 잡아드리겠습니다. 52,000원 손절, 72,000원 선에서 탈출. 수익 보신 김에 그냥 이때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셨죠? 패션 업종들은 아무래도 변동성 크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업종으로만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397번님께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화 갈 예정입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그럼 수익의 맛으로 저희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수익의 맛 수익률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이 지금 나갔는데 전영욱 전문가님, 주슐랭 선배님들의 좋은 레시피 수익률을 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기분은? 그 1등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호진 전문가님이요. 네, 참 저도 참 좋아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 1등 자리를 뺏으려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전포고하는 네. 느낌이겠는데, 자, 과연 어떤 종목들을 들고 오셨길래 또 이렇게 단단하게 자신감을 갖고 오셨는지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먼저 그러면 수익의 맛 힌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전영우 전문가님의 첫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시옷 이응 기억 이응 초성으로는 종목명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먹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먹을 쥐고 있는 게 이제 약간 싸움. 싸움. 네, 싸움. 지금 뭐 국가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지금 싸운다 하니까 네. 지금 사연과 곡괭이, 수구, 광고요, 서암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자, 싸움이라니까 좀 어려운가 봐요. 조금 더 알려주세요. 지금 주먹을 다지고 있고 좀 이슈로 부각을 되고 있는데
사실 사진에서 거의 다 드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로는요. 수염과 개구리, 수익권, 고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아닌가요? 이런 얘기 있는데 맞습니까? 오, 맞습니다. 네, 이분께 저희 BMW님인데 선물 하나 주세요. 아, 우리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잘 받으시기 바랄게요, BMW님. 자, 그럼 이야기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가져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푸틴 러시아 종전 이제 협상 언급 속에서 이제 소식이 부각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속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재선 가능성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써야 되냐?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신경을 네. 조금 써야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재선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남았어요. 충분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실게요. 기업 분석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항상 흑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440억 그리고 500억 그리고 458억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 꾸준하게 450억 이상씩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고 영업이익이 6억에서 16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말 분기에서는 6억으로 적자가 아니라 흑자죠. 네. 네, 흑자로 조금 다소 낮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흑자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사실 부실하면 네. 유보율이죠. 유보율이 사실 부실하면은 종목 또한 약간 부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서암기계 공업 같은 경우에는 942%인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가량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업의 청산 가치입니다. 청산 가치는 이제 이 회사를 이제 단순히 내가 청산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한 주당 매길 수 있는 가치라고 하죠. 자, 그 가치가 5,200원이에요. 5,200원이라는 건 지금 서암기계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4,7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요. 네. 네. 하지만 이슈 부각으로 인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올라간다. 아, 그러면은 이 종목을 사실 저만 알고 싶었거든요. 아, 나만의 또 소중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첫 출연이라고 해서 가져오신 거군요. 네, 특별히 네.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탄탄한 종목으로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4,680원 구간에서 4,900원 선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자,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6,000원이 목표가고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4,090원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680원에 4,900원이 매수 단가고 높게 봤을 땐 6,000원까지 서암 기계공업을 정말 원픽 종목으로 첫 출연의 첫 종목이다 보니까 의미가 깊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는 사실 이쪽의 섹터는 관심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전유영 전문가님이 또 하나의 또 탑픽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힌트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술개맛 힌트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응, 리을, 피읍, 티귿, 이응, 시옷 이렇게 해서 총 6글자인데 지금 하늘도 보이고요. 자세한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하늘도 보이고 이제 바람개비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바람개비 이제 뭔가 조금 풍력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막 다 주셔도 돼요? 아,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저는 마음을 여행준 넓게 줄 갖고 알았는데 싶습니다. 좀 이렇게 네. 풍경도 좋고 하니까 뭐 휴가 가려고 여행중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항공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우아왕님께서 우린 BTS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오리파, 티피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도 있는데 우린 BTS 맞나요? 전문가님? 우린 BTS가 맞습니다. 와, 아니 우아왕님께서 네. 지금 전문가님 팬이신 것 같은 게 계속 네. 맞췄는데 왜 저는 선물 안 주세요? 이랬거든요. 네. 이분께는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받아서 굉장히 서운해하셨던 분이라서요. 전문가님 선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 하나 종목으로 주세요. 종목으로 드릴까요? 네. 종목으로 제가 그러면은 계속 팔로잉하면서 우리 우왕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왕님 꼭 기대해 주시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린 PTS 맞고요. 이제 우린 PTS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동해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속에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급등했던 사실이 있었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성하면서 이제 동해 석유가스 매장 사실에 이제 가능성 속에서 이제 수혜주로 계속 부각을 받았었죠. 그렇군요. 네, 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슈가 있을 때 항상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가 바로 가장 중요하죠? 재무제표다. 아, 전문가님은 늘 재무제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 내내 계속 네. 재무제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쵸. 네.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재무제표를 안 보고 우리가 매매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재무제표를 보고서 안정성 있게 계속 꾸준히 이 종목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꾸준히 끝까지 느긋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재무제표를 거의 보지 않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단기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가 차트만 보고 하니까요. 그쵸. 네. 예, 하지만 주가가 계속 밀려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가 물려도 재무제표가 안전하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바로 재무제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2021년 4분기에는 20억, 그 다음에 2022년 4분기에는 54억, 그리고 2023년 12월 4분기에는 25억으로 조금 절반 가까이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자면 괜찮다. 흑자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은 소폭 다소 줄어들었지만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51억 그리고 이번 연도 4분기에도 50억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청산가치 6,700원으로 또 안전하고 PBR은 0.9배, 즉 1배 이하죠. 우리 저 PBR 관련주 해가지고 1배 이하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PBR이면 저 PBR일수록 더 좋긴 한데 이 종목은 BPS 대비 PBR이 0.9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야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이 차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고 이 차트가 정말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부분 보이실까요? 보이네요. 네, 색깔을 조금 이제 파란색에서 빨강색으로 변형해 드릴게요. 여기 또 빨강색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 네. 경제방송이니까 당연한 또 질문이죠. 네, 빨강색이 좋기 때문에 제가 빨강색으로 변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이실까요? 장대 양봉이 3개나 나오면서 고점 9,000원을 찍고 흘러내리면서 다시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 이슈 그리고 테마 부각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 세 개에서 우리는 재무제표 받고 이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상승 곡선에 타고 있냐, 즉 정배열로 가고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음봉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음봉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나오고 중간에 양봉이 하나, 2개 정도 껴있지만 지금 음봉이 계속 많이 나올 때는 떨어졌다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양봉이 많이 나오는 이 시점이 턴어라운드하고 정배열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매를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가가 얼마냐? 매수가가 제일 중요하죠. 얼마냐? 네. 제일 중요하죠. 네. 매수가가 얼마냐면 7,000원에서 7,200원으로 들어갈게요. 7,200원에서 7,000원에서 7,200원이 매수가고, 자,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 8,500원이고 8,5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왜 8,500원이냐? 가장 크게 거래됐던 이날 2024년 6월 7일이죠. 장대 양봉이 서고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 다음 날에 또 음봉으로 돌아서면서 네.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세력들이 이탈하는 이 모습. 근데 이제 다시금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이와 같은 거래량을 다시 한번 생성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가 제가 아까 7,000원에서 7,200원까지 갔었는데 7,2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목표가를 8,500원 선에서 잡은 이 부분의 종가보다 조금 높은 8,5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제가 6,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6,5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8,500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네, 제 추천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린 PTS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8,5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놓치지 마시고 6,500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튜브에 드디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출연했다. 재무제표 기준으로 본다는 건 하늘이 내린 분이다. 뭐 이런 아주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한 첫 방송 어떠셨어요?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저는 진짜 시청자님들과 진짜 수익의 맛을 보고 싶어요. 네. 이 주실랭이만큼
만큼 내가 메인 요리가 뭔지, 진짜 메인 디쉬가 뭔지, 진짜 맛이 뭔지 제가 진짜 톡톡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팔로잉 하면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정말 넘치는 분이죠. 앞으로의 활약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로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미국 기술주 약세에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2,800선도 이탈을 하면서 크게 주저앉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9시 반 구간에 양봉 전환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탄력이 부족한 시장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 테마로는 비만 치료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살은 빼고 계좌는 찌우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약가 인하라든지 중국 의존도 줄이기 등의 이 제약바이오 관련 공약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증권가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 치료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같이 빨간불 전반적으로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단연 DXVX가 이 비만 치료제 테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터치를 한 모습이죠. 2,850원대에서 거래를 마무리하고 거래를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DXVX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최소 2개 이상 물질 특허 제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펩트론 역시 10%대 상승률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짧은 반감기를 가진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펩트론, 전일의 하락분을 충분히 만회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샤페론도 20%대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 대봉 LS도 이틀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올릭스도 4%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비만 치료제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조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매일 잘 가기는 어렵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최근 기대감이 많이 들어왔었던 조선 업종이었죠. 그간 많이 오른 탓에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떨어지고 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 무엇보다 STX 중공업 인수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HD그룹주들이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보고 있는 모습이죠. 많이 오른 만큼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인데요. 가장 상단에 삼성중공업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죠. 5거래일 연속 하락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던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오늘은 4%대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HD그룹주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3%대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1.82%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볼 수 있을까 했지만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이 오전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오전장 외국인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예, 그러면서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2800선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사실 차트상으로는 2800선 지금 아래, 그러니까 275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 지수 차트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에서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차트 좋지 않고 수급도 좋지 않죠. 예, 그런데 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고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특정 섹터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그 섹터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이 두드러졌다가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좀 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3% 하락하는 게 많이 하락하는 거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제일 크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좀 고르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비슷했죠. 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러셀 2000 지수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좀 떨어지고 이런 날들이 좀 많았습니다. 나스닥의 이 M7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는 고르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수의 레벨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졌고 국내 시장에서도 펼쳐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후장도 사실 이 시장 대응만 놓고 봤을 때는 녹록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에 매수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들길 기대를 해보는데 기대감이죠. 사실 금요일 날은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큰 호재가 있을 때만 좀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나지 그 외의 날들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금요일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강한 날인데 안 그래도 매도가 좀 더 강한 요일인데 미국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국내 시장 매도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매물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이 외국인만 놓고 보더라도 3일 동안 1조 정도 팔았거든요.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현물 1조 팔았고요. 선물 이틀 동안 2조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죠. 예, 차익 실현 매물은 상당 부분 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루 정도만 더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을 좀 확인하시고 저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실 들어가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루나 길면 이틀 정도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수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나오고요. 목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 나오기 때문에 이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향후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이다라면 이제 반등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는 실적이 좋습니다. 물론 ASML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기 때문에 반도체 하락을 유발했었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주목을 해보시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 마지막 끝물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축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이 차익 매물들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실적 발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코노미 리서치의 이슬이 대표님,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2분기 실적이 쏟아집니다. 코스피 멱살을 잡을 수는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글로벌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급락으로 국내 증시도 정말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때 우리 구원투수는 2분기 실적주들을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린 뭘 봐야 되는지 이슬이 대표님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일단은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제 그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또 하필 다 몰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뭐 7월 24일에는 이제 그 삼성그룹주들의 전반적인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25일, 26일 그리고 말일까지 봤을 때 또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기아차,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있는 종목들의 이런 실적 발표가 좀 몰려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이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올라가느냐 여기서 조금 쉬어가느냐 이 차이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당장에 이제 24일부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삼성그룹주들의 이런 실적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런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그룹주들 역시도 사실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MLCC 쪽이 또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AI 쪽 산업이 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PC 대부분의 이제 전자기기 쪽이 또 AI 디바이스가 또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MLCC도 지금 변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에 올해 2분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실적이 좀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주가를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반도체가 많이 좀 죽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럼 결국에 이제 2차적으로 반도체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이 관건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5조 원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좋게 나와야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 관련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역시도 삼성전자만큼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하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러모로 이제 다음 주에 다 몰려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굵직한 뭐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언급해 주셨던 종목을 보면은 뭐 MLCC도 변신 중이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기대치가 상회하게 된다면 실적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도 확실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가장 기대되는 업종이 사실 뭔지 여러분 그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길건우 대표님 네. 이 부분을 보신다면 길건우 대표님의 뷰도 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업종이 좀 가장 좀 기대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잘 팔렸던 애들이 여전히 2분기에도 잘 팔립니다. 그쵸.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최근으로 조선, 디스플레이 수치상 보니까 6월 달까지 수출입 데이터를 나온 걸 보면 크게 변동은 없어요. 이제 다만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싼 게 뭐이냐? 라는 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도 괜찮은 애들은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 그쵸. 라면, 전력기기,
이런 쪽이 사실은 실적도 괜찮고 주가도 지금 상위 쪽에 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쪽은 숫자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만 보더라도 상반기에만 화장품 수출이 48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치가 나왔음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네. 최근에 사실은 주가는 조금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아마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주가는 조금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출입 동향 자체적으로 보면 5개월 연속 계속 증가치예요. 왜 이렇게 증가치를 나오냐를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LG전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판매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널 쪽이 어찌됐건 잘 팔리고 있다. 근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들을 보면 트럼프 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잘 가던 애들이 조정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가장 큰 조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쪽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크게 매기세가 안 몰릴 수도 있어요. 왜? 아직 악재가 완전하게 해소된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야 라면 수입하지 마. 화장품 수입하지 마.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재들은 그런 데서 조금 피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비재 쪽. 대표적인 게 뭐 라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장 크게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력기기나 반도체는 그만큼 주가도 반영이 싹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좋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익 실현하기엔 좋은 섹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게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을 이제는 좀 여러분들 보시는 건 어떤가 좀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실적 발표에도 좀 이어질까, 뭐 소비재 주가가 좀 선방한다, 뭐 아까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발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슬비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면 난 좀 다르게 본다? 저도 이제 과거부터 좀 수출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뭐 길건우 대표님이랑 거의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뭐 식품주 그리고 화장품주들 지금 수출 데이터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죠. 결국에 이제 수출이 이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2분기 실적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깜짝 실적을 또 발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때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게 식품주들이 사실 국내 위주로만 이제 좀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5천만 명 인구를 대상으로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작년부터는 이제 수출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럼 최소 이제 그 장사하는 대상이 한 몇십억 인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식품업계 자체가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또 수출에 대한 어떤 이점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달러 강세.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2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ER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보더라도 평균 한 PER이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한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뭐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멀티플 확장은 더욱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화장품주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K뷰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죠. 이 부분에 따라서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마존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할인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굉장히 좀 큰 행사고요. 이게 지금 전체 매출의 한 9%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행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이 행사에 지금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지금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또 3분기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장품 업종 내에서 기업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대형주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기존 50%에서 현재 43%까지 또 줄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북미 쪽은 잘 되고 있죠. 네, 북미 쪽에 현재 인디 브랜드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중소형 브랜드 쪽이 특히 ODM 쪽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형주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화장품, 수출, 이렇게 소비재 쪽도 같은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관련한 또 행사들, 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받으면서 아모레퍼시픽 이럴 때 좀 보는 건 어떤가? 또 이런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또 의견까지 덧붙여 주신 건데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도 또 손실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00P가 코스피 역시 지수도 뒷걸음질을 치고는 있지만 길곤 대표님 이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실적 발표 나오는 게 또 굵직하고 대형주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도 코스피를 뭔가 좀 추진력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진 않을까? 기대감은 살짝 한 스푼 있거든요. 근데 덜일까요? 그 기대감도? 살짝 근데 앞에서 그 섹터별로 영향은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그 트럼프냐 아니냐가 조금 화두잖아요. 그쵸. 지금 확률 사이트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가 60%고요. 바이든이 된다가 20%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교체를 해야 돼요. 부통령, 해리슨 부통령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먹힐까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실은 뭐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하면 거의 한 4개월 풀로 남았거든요. 이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는 분명히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건데,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를 대부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크게 타격을 받을 게 저는 반도체 자동차라고 봐요. 반도체 자동차다. 네, 반도체는 아예 대놓고 TSMC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지만 결론은 너네 돌아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탄력을 받기는, 아니면 정거점을 뚫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박스가 아예 딱 정해져서 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고율 관세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트럼프가 된다라고 네.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말고 니네 다 관세 많이 내. 그러면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타격이 어려울 크죠.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재 쪽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반도체나 이런 거 보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박스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 근데 이거는 11월까지 있는 변수예요. 불확실성. 근데 실적은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실적이 내년에 안 좋아?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박스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단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사야 되는 거고요. 정고점 부근까지 가면은 다시 팔아야 되는 거고요. 삿발삿발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조금 반복을 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그래도 실적은 좋은데 왜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시다면 하단까지 내려올 때는 사시고요. 올라간다면 팔자.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또 이슬이 대표님은 마감 전에 또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부터 두산밥켓 그리고 기아 아모레퍼시픽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들 지금 다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원픽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슬이 대표님의 원픽인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에 담아볼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동안에 얘기했던 종목과 얘기들과 좀 달라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눈여겨보세요? 우선은 지금 이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조금 우리 시장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오히려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지금 이제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됐을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좀 보시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받쳐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시장 개화기 성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초입 구간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중국을 이제 죽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서비스, 특히나 이제 뭐 생산도 이용하지 않겠고 이제 서비스도 이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의 주변 우방 국가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CDMO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까지 이 CDMO 쪽으로 이제 그 중국 쪽에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지금 한 70%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중국에게 이런 생산을 맡기지 않게 되면은 그 수혜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7월 24일에 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보다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또 이제 FDA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료도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CDMO 관련해서도 결국에 이제 수주가 중요한데요. 이 수주도 지금 2조 원대를 이미 돌파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 ADC 쪽으로 계속해서 좀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DC 쪽에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ADC라는 게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 하나를 타겟으로 이런 이제 약물을 이제 주입을 하는 이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이제 ADC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차세대 암세포 치료제로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전 세계 이제 기업들을 봤을 때 벌써 뭐 임상 3상으로 넘어간 데만 하더라도 한 150개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 이제 CDMO 쪽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각광받는 어떠한 기술인 만큼 향후 이런 이제 위탁 생산 기업들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CDMO 쪽에서는 이제 국내 기업들 중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좀 대장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뭐 신규 관점에서는 뭐 싸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눌렸을 때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항상 분할 관점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2% 빠지고 있는데 이런 눌리는 구간을 좀 기회의 찬스로 노려보자라고 좀 정리해 주셨어요. CDMO의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서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만나보시죠. 배터리 틈새 신시장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건지 시장에 대한 뷰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시죠. 중소기업 사이에서는요, 이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진출하는 사례가 좀 이어지고 있는 기사들이 좀 나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폐배터리가 또 주목을 받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약세지만 그래도 폐배터리는 주목받는다. 이걸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길건우 대표님,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배터리에는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 흑연, 망간, 네. 니켈, 코발트, 뭐 리튬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금을 얼마나 할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맨날 싸웁니다. 야, 우리나라 뭐 너 그 납품해서 제대로 세제 혜택 받으려면은 중국 거 조금씩 줄여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날 거냐라는 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리사이클링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이제 유럽은 또 미국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한다. 따라요. 네, 그러면 네. 너네 제재하면 우리도 제재할 거야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게 나오잖아요. 배터리 여권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그래요. 하겠다. 기사 봤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추적 관리 다 한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신차를 납품을 해요. 그다음에 배터리를 납품을 해요. 그러면 폐배터리 수거를 의무화합니다. 아, 그러니까 갖다가 리사이클링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원래 올해 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31년 기준. 뭐 네.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요 재활용으로 무조건 6%는 써라. 6%는. 네, 코발트는 16% 써라. 그다음에 납은 85% 써라. 리튬은 6% 맞춰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테슬라가 어찌됐건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뭐 진행을 했지만 나라별로 본다라고 하면 유럽이 제일 빨라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사실은 뭐 재작년부터 폐배터리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리사이클링이 될 만한 물량 자체가 안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아마 한 2, 3년 뒤면은 그 물량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 3년 뒤에 많아진다는 거는 지금부터 공장 짓고 준비를 해놔야 그때 실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희소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아, 법이랑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도와주겠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글로벌 뭐 대부분 나라들이 뭐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폐배터리를 안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워낙 죽었잖아요. 그쵸. 그렇다라고 해서 전기차 안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2차 전지 안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건데 가장 눈앞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적이 없었는데 생길 만한 거 뭐 있을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폐배터리 같아요. 폐배터리. 그게 가장.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원이다. 섹터 내에서 조금 순환매도 돌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너무 쉽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재활용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쉽게 됐고요. 25년에도 폐배터리 수거 의무 적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폐배터리 시장에 조금 더 뭐 장밋빛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나 폐배터리 시장 좀 커질 거냐. 아직 가늠은 좀 안 되긴 하지만 이슬이 전문가님, 그래도 좀 가늠을 해볼까요, 우리가?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규모? 뭐 아니면은 앞으로에 우리가 또 돈을 쓴다면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지? 일단은 뭐 200조 원 이상이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뭐 2040년까지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의문인 게 아까 뭐 앵커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좀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게 2040년까지 봤을 때 과연 그만큼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의구심을 들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2010년 때부터 이미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는 좀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사용이 된 지가 배터리가 10년이 넘었다라고 해서 이미 지금 교체 주기가 좀 돌아오는 이제 물량들이 있다라고 좀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물량들은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20%도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성장은 하겠죠. 네, 이제 어떤 기후 문제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또 이제 캐즘 현상이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장은 하겠지만은 과연 이제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도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업황에 그렇게 좀 좋지 못할 것이다. 아직까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폐배터리 쪽은 이제 2차 전지랑 전기차 쪽이랑 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특히나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최근에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올랐던 종목들 보면은 결국에는 좀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배터리가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급률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 현상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인가가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2차 전지 전기차를 좀 묶어서 보자라는 얘기를 오히려 좀 반대되는 측면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속보를 보면은 트럼프가 또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를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발언에 2차 반도체 영향이 컸는데 폐배터리 영향은 좀 어떨지 이것도 저는 또 반대 입장을 얘기해 그게 드리겠습니다. 또 반대 입장. 네,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쌍방의 그 영향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세냐인 건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기차에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죠. 이 배터리 수명이 몇 년일까요? 그래도 한 10년 넘진 않을까요? 그러진 않고 한 7에서 10년 정도라고 네. 얘기하고 20년 타도 상관은 없다라고 네, 얘기는 네.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7에서 10년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배터리가 기존에 100%는 아니어도 성능이 7에서 80%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리사이클링에는요, 폐배터리를 완전 분해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재사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 재사용은 어디에다가 하냐면 최근에 ESS 시장 많이 얘기가 네, 나오죠. 그쵸. ESS용으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ESS용은 50에서 60% 정도일 때 빼고 교체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기차에서 빼도 80%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 20%를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10년을 또 쓸 수 있다는 아. 거예요. 그러면 재사용도 충분히 가능한데 네.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 자꾸 왜 리사이클링 재사용 얘기가 나오냐면 신재생 에너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풍력, 태양광 같은 애들 결론은 계속 깔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 정말 확충 많이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고 네. 전력기기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여기에 따라오는 게 태양광 풍력 원전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네. 엮어서도 볼 수 그럼 있겠네요. 또 ESS. 그럼 또 네.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됐을 사업이 확장됐을 때 정말 낙수를 볼 수 있는 기업, 이런 모멘텀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주요 기업과 또 그런 관련된 맞습니다. 종목은 뭐가 네, 있나요? 근데 이제 기업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옛날에는 길 대표님의 네. 그 계정 페이버릿한 종목들을 좀 보고 싶어요. 가장 그래도 좀 어. 눈여겨보시는 것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뭐 코스모화학, 네. 뭐 DS 단석, 성일 하이텍 이렇게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군데 봅니다. 두 분 곳 네, 어떤 거죠? 성일 하이텍이 저는 성일 메인이라고는 하이텍. 봐요. 네. 왜냐하면 결론은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고 재사용하는 것도 방금 전에 제가 신재생 얘기했던 것처럼 많아질 네. 겁니다. 그러면 폐배터리는요 전처리, 후처리가 다릅니다. 네, 전처리는 예를 들면 싸그리 긁어갖고 분해하는 거고 후처리는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랑 유럽에 10군데 전처리 공장이 있고요. 오. 국내에 2군데 있는데 네. 3공장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연간 40만 대 생산 물량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단연 앞서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30년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검사하는 기업들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민테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민테크는요. 그러니까 배터리 검사 진단하는 건데 15분이면 됩니다. 15분이면 쥐어뜯지 않아도 네, 되고요. 네. 짧은 시간에 됩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야, 얘 얼마 남아 있어? 야, 근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과 더불어서 또 DS 한석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정부 폐배터리 산업 육성이 추진이 되게 되면은 또 관련해서 낙수효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이슬이 대표님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또 앞서서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제 성능 평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같은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뭔가 이런 소재라든지 비율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성능에 따라서 평가를 좀 달리하겠다. 그리고 사용처를 달리하겠다. 결국에 목적이 지금 이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성능을 진단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이제 민테크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데 이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배터리
폐배터리 쪽으로는 저 역시도 네, 좀 성일 하이텍 이 종목이 과거에도 대장이었고 앞으로도 좀 대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후처리 좀 다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앞으로 이제 그 폐배터리 산업 육성 관련해서 최고의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능 진단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길 대표님이 보는 원픽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스모항, 나인테크, 에코앤드림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은 뭘까요? 네, 성일, 하이텍, 민테크 두 가지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그럼 대표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그냥 대장인 성일 하이텍만 본다라고 하면 네. 그냥 앞에 설명은 그걸로 퉁치고요. 마무리하고요. 네, 그냥 가격 전략만. 네, 좋습니다. 저는 8만 원까지는 8만 괜찮을 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 쉬기도 했고요. 외부적인 변수,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또 새로 급부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표가 8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또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눈여겨보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은 오후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